최근 중국과 북한은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하여 핵 위협을 한층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최신의 대형 상륙함과 헬기 전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위협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국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에 의존하던 한국이 과연 핵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영국 세계 군사 전문가 포럼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는데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알라릭 웨스트우드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군사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군대와 전쟁, 그리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는지에 대해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하는 일 덕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군사 전략과 강점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런던에서 있었던 한국과 동아시아의 군사력 비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은 춥고 흐린 날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약간의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었거든요. 오늘 모임은 전 세계 강대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 큰 회의실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장군들, 정장을 차려입은 교수님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온 힘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커다란 화면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와 그래프, 숫자, 탱크와 비행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앞줄에 있는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키가 큰 한 남자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회의가 곧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즉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세계 군사 포럼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군사력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순식간에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사람들은 누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일지에 대해 의견이 많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서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으로 긴장과 흥분이 점점 높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중국에서 오신 장웨이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요, 아주 작고 의존적인 나라입니다. 늘 미국 같은 더 큰 나라에 보호받으면서 살아왔죠. 만약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방비를 터무니없이 올린다면 한국은 강력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에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작게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러시아 장교인 이반 페트로프 대령님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들의 도움에 기대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떠난다면 한국군은 쉽게 무너질 겁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조만간 IMF 때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계속 한국을 약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을 수년 동안 연구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핵무기 잠재력과 기술력, 미사일 기술, 그리고 막강한 해군력 등 한국의 국방 기술과 수준은 전 세계 어느 강대국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이끄는 분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웨스트우드 박사님은 군사 역사 전문가잖아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을 좀 더 제대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첨단 연구시설의 모습도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핵기술과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상업용 원자로를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안경을 올리며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고 페트로프 대령님의 얼굴은 약간 언짢은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최단 시간에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회의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고도의 정확성과 긴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현무사 미사일은 최대 8,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사실상 ICBM급 미사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전역 어디든지 강력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고작 3일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기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국제사회의 시선과 외교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장웨이 교수님이 다시 손을 드시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웨스트우드 박사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중국은 현역 병력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은 겨우 50만 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 차이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쟁에서 지상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강력한 폭탄을 더 빠르게 터뜨리는가의 싸움이죠. 추가적으로 한국에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 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버튼을 눌러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한국의 첨단 미사일 현무가 발사되어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영상과 함께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이미 확보했어요. 최근 자체 개발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입증했죠. 게다가 이미 현무 시리즈와 같은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놀라운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장 교수님도 인상 깊은 듯 안경을 고쳐 쓰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잘 전달된 것 같아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페트로프 대령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무장이 가능한가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령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화면의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북한이 개발한 김군옥 영웅함 잠수함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계속 개발하면서
핵 능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려 10개의 미사일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서 언제든 SLBM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순식간에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도 핵무장을 선택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중국의 최신형 대형 상륙함과 헬리콥터인 G-20J의 이미지로 화면을 바꿨어요. 또한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전투기가 이착륙 가능한 4만 톤급 최신형 상륙함 스촨을 공개했고요. 신형 헬리콥터 G-20J를 통해 대잠수함 능력을 크게 강화했어요. 중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협력을 거둔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자국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에 대해 우리 중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매우 우려할 겁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국방비를 대폭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페트로프 대령님과 장웨이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회의장은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사람들은 한국의 핵무기와 군사력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한국의 첨단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신형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까지 갖추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핵탄두를 이 수중 잠수함에 탑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북한,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페트로프 대령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놀랍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버튼을 다시 눌러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의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아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하죠. 소문에 의하면 이 스텔스 구축함은 이미 여러 차례 소리 소문 없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며 중요한 북한의 기밀을 수집 중이라고 하죠. 이뿐 아니라 무인 함정 기술까지 도입하여 스마트한 해군력을 구축 중이에요. 모두 제 말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강력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죠. 모두가 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랐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군사력 숫자나 무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물론 병사수나 무기의 강력함은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을 보고 진짜 강력한 힘은 숫자나 무기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제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나 무기의 힘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아프고 잔인한 사건들을 극복해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강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들을 사진과 기록을 통해 보았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실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후에 한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으려 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잔인한 폭력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자료를 발표하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끔찍한 역사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이겨내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으로 성장해냈죠.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북한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는 참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단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고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심각해지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협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과 원자력 기술력을 이용해 3일이면 최고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중국, 일본조차 한국의 핵잠재력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제 말을 마치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을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와 대답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기술력과 핵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신력까지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현재의 위협에 맞서 당당히 서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도 충분히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오늘 정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자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벼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장 교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솔직한 미소로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한국을 보는 저희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사적 준비와 기술적 잠재력을 이렇게까지 갖추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페트로프 대령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오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네요. 한국.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 숫자나 병력 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위협에 대비하는 단단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강국이겠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며 박수 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이 회의장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